대한민국에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있는데 2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몇 년 동안 새들어 사는 방식이고, 나올 때는 집주인에게 2억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마음먹고 2억을 들고 도망을 간다? 답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에 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뭘 믿고 개인에게 맡기냐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이슈가 터졌고, 그 일당들이 붙잡혔는데 59세 정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29세 아들, 이렇게 일가족 3명이서 범행에 가담했고, 이들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80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800여 채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받아놓고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는데, 아버지 정 씨의 경우 13억 원의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유명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 씨 일가는 이미 지난 10월경에 붙잡혔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그들의 수법이 오늘 공개되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그들은 돈 한 푼 없이 800여 채나 되는 오피스텔과 빌라를 마구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세입자들에게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형식을 사용했고, 놀랍게도 정 씨 아들의 직업이 감정평가사라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희망 감정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업감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업감정을 통해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했고 많게는 63%까지 부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내용도 추가되는데, 정 씨 부부는 법인을 17개나 설립해서 다수의 건물들을 매입했고,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공인중개사무소도 3곳이나 만들었고, 이런 과정에서 17개 법인회사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카드깡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들이 스케일을 넓히면서 7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초과해버렸는데도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돌려막기식 임대를 계속해왔고,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총 1230억 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만들어 놓고서도 변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에게 몇천만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은 인생의 모든 희망과도 같은 금액인데,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한다는 전세 제도에 대해 이제는 좀 제대로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번 소식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